우리 동국대학교 김동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지금 그 한국 사주 명리학회 회장도 예. 하고 계시고요. 그 우리가 명리학 그러면 네.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사주팔자, 그건 네 팔자다 하는 네. 게 그냥 전반적으로 명리학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주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주 명리학. 사주팔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사주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이제 더 피플이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네. 여기 보면 운을 끌어당기는 나와 타인의 해석. 요건 이제 출판사에서 지은 것 같고. 예, 그렇죠. 근데 밑에 보면 40년간 20만 명의 운명을 바꾼 네. 사주명리학자.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팔자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뭐 큰 틀에서는 결정이 돼 있고, 네.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예. 그러면 바람둥이나 제비족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때 뭐 실제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임상을 하면서 예. 만났던 제가 술집 웨이터도 하고 대학 다니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 사주에 바람둥이들이 여자가 많았어요. 남자들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죠. 근데 한참 상담하고 나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바람둥이가 되고 제비족이 된다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의미가 없다. 내가 저 사람들을 맞추는 재미는 있어도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사주를 만났는데 그 사주를 안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여자가 많았어요.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또 하나는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니는, 여자 팬들을 연예인들. 몰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서태지라든지 뭐 이렇게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네. 뭐 이병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주에도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니는 거죠. 똑같은 여자가 많은 사주여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정돼 있죠.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은 건 결정돼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건데 네.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큰 틀에서는 결정돼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역마살. 네. 역마살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 예,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면 뭐 당신 아들 역마살이 있어서 뭐 객사할 거야, 뭐 장돌뱅이가 될 거야, 뭐 이러는데 네네네. 진짜 뭐 잘못하면 이제 장돌뱅이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잘 활용하면 외교관, 스터디어스, 비행사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역마살이 많은 걸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다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지 단점이 존재하고 어떤 사주는 장점만 존재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그 특징을 잘 살리면 크게 성공하는 것이요. 잘못 발휘하면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죠. 혹시 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이제 뭐 운명을 이른바 바꿨다고 하는 사람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케이스? 글쎄 먼저 예를 들어서 배우 김명민 같은 경우도 그 이순신 네, 불멸의 이순신의 주인공이었던 예. 그 불멸의 이순신 찍기 전까지는 되게 이제 무명이었었고 애기 이름을 지어와가지고 이제 뉴질랜드 쪽으로 이민을 갈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 이게 잘 안 돼서. 안 돼서. 그래서 그런데 김명민 사주의 도화가 아주 쫙 깔렸어요. 도화가 뭐예요? 도화라는 게 이제 인기살이거든요. 인기살. 그래서 이제 철학관 점집에 가면 도화살이 있으면 도화살이 있으면 뭐 주색 잡기에 빠진다. 뭐 음란하다 이렇게 하는 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끼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선 시대 때 태어났으면 광대가 됐거나 기생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근데 현대적으로 보면 연예인, BTS나 뉴진스나 인기스타. 그렇죠. 인기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화살이네요. 예. 근데 아직도 철학관 점집은 도화살은 무조건 음란하다, 주색 잡기에 빠진다, 뭐 바람 피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참자. 그래서 이제 이민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불멸의 이순신 주인공이 되고 지금은 뭐 넘볼 수 없는 유명한 배우가 됐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용하고 나아갈 거냐. 네, 그렇죠. 뭐 철학관 야. 점집에 가면은 뭐 살이 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겁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적 써야죠. 부적 써야 돈 되죠. 주고. 이제 네. 예를 들어 도화살이 있으면 이제 뭐 10만 원짜리. 주색 잡기에 빠지니까 이 뭐 부적 써야 돼. 역마살이 있으니까 뭐 객사할 수 있으니까 뭐 부적 써야 돼. 이러는데 살은 뭐 부적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점을 잘 살리면 오히려 BTS가 될 수도 있고 뉴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병헌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사주팔자라는 게 생년 월일 시 예. 그러니까 요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럼 일종의 빅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연도,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을 얘기하는 네. 거고, 팔자는 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을사년이면 을하고 사 두 글자가 있는 거죠. 네. 월에도 두 글자가 있고 일에도 두 글자가 있고 시에도 두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두 글자씩 있으니까 8글자여서 사주팔자인데 사주팔자 안에는 뭐 목화, 토, 금수 이렇게 해서 무엇이 많은지가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이 많은 사람은 어떻고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사주팔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비슷한 사주팔자는 비슷한 성향, 운명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이거? 성격이나 성향이나 특징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뭐 비슷한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면 운명도 뭐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혹시 그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은 잘 알아도 우리 엄마가 저 몇 시에 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대요. 네. 뭐 진통이 오래돼갖고 그게 밤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신대요라고 해서 태어난 시간은 좀 헷갈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해석도 완전 달라집니까? 뭐 60 넘으신 분들은 거의 시간을 모른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연월 일만 가지고서 한 70% 이상 차지하고요. 연월 일이 시가 한 20-30% 정도 차지하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 뭐 웬만한 거는 다 분석할 수 있고요. 성격이나 이런 게 연월 1에서 한 70% 정도 나타나니까 예. 뭐 70%의 성격이면 웬만하면 다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을 몰라도 예, 그 대신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의 8글자에 남편이 없는데 시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인이 없는데 시에서 부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뭐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죠. 앞에서도 제가 잠깐 썼던 표현인데 그건 네 팔자다. 이런 이야기 옛날 어르신들도 네.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뭔가 고정돼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저 계속 뭐 이렇게 이제 철학관 점집도 그렇고 뭐 이게 사주에 100%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딱 결정 지어지는 건데 네. 사실은 국가 운명도 있고 사회 운명도 있고 뭐 그러죠. 네. 조선시대 때 도화가 태어났으면 또는 조선시대 때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았으면 기생이 되거나 뭐 바람둥이가 되거나 뭐 광대가 되거나 천민이었었죠. 광대나 기생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광대들이 기생들이 오히려 음악과 춤과 노래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가의 운명도 매우 중요하다. 또 시대의 운명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아무 의미도 없었죠. 그런데 농구가 한참 인기 있고 농구를 즐겁게 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대나 국가가 뭔가를 잘 만들어주면 사주팔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흔히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도 얼추 비슷한 뭐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뭐 의사였다. 그때 의사는 사실은 중인 정도나 그렇죠. 천민 정도였을 텐데 지금의 의사는 뭐 완전 1등급 사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대가 어쨌든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앞에서도 이게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 예. 태어난 시간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뭐 5분 그렇죠. 간격? 예. 그러면 쌍둥이는 기본적으로 사주팔자가 똑같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름이 다르거든요. 쌍둥이 영어도 이름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면 또 어쨌든 이름에서 나오는 성격이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먼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사주팔자는 닮았으니까. 그래서 뭐 지난 뭐 번에 한번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쌍둥이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한 친구가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의사가 됐고 정신과 의사가 됐고 예. 언니는 무당이 됐어요. 둘 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을 치유하고 무당도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고 정신과 의사도 치유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비슷한 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가 그 생연월일시. 예. 이거를 다 조합을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만 8,400까지가 나오죠. 이거 그렇죠. 맞나요?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70만 명 정도 되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누군가와 같은 사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는 또 운이 달라 반대로 가서 뭐 한 50명의 남자다, 50명의 여자는 이제 같은 운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운명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모의 운명이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운명이라든지 사회의 운명이라든지 또 부모의 운명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한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도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을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도화가 있는데 어떤 부모는 그 친구를 잘 무용가로 잘 키울 수 있는데 돈도 없고 뭐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는 그 끼를 못 이렇게 발휘시켜 가지고 조금 뭐 제대로 못 키우면은 오히려 이제 집을 가출해 가지고 그 끼를 뭐 술집에서 발휘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의 운명도 매우 중요하죠. 그게 일종의 환경적인 게 될 수도 있을 그렇죠. 테고. 그래서 성별, 이름, 부모, 국가, 사회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국가나 사회나 부모가 공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매우 중요하죠. 누구나 다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또 시기별로는 어떻게 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특히 아마 이쯤이면 신년 운세들 많이 보실 텐데. 예, 그렇죠. 올해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이제 신년 운세를 많이 보시죠. 보죠. 그러니까 무슨 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예. 하는 거는 그 뭐 들어오는 때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원래 이제 사주팔자 사주명리학에는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고 연운이라는 게 있고 뭐 월운이라는 게 있고 일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대운은 10년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운이 들어와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운이 들어와서 좋아라는 건 없고 누구나 다 대운은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 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평생 대운이 있는 거죠. 다만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의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사주에 화가 한 8글자 중에서 7개인데 또 대운에서 또 화가 들어와. 그러면 좀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거든. 그때는 뭔가 욕심도 과해지고 뭔가 확장하고 싶고 일확천금 꿈꾸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은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 조심해야 될 대운이냐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운이냐를 분석하는 거지 대운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는 없다. 근데 대운이라고 해서 저는 뭐 큰 대자 이렇게 해서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대운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대운은 이제 10년 그러니까 긴 거라는 거지 사실은 좋을 때자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의 대운. 대운이라고 해서 다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다들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길게 10년을 흘러가는 거여서 대운이지 좋다고 해서 대운은 아니다. 누구나 대운은 있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쁜 대운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뭐 좋으냐 나쁘냐를 봐야지 대운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이렇게 운이 연운, 월운, 일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대운이라는 게 있고 대운은 10년씩 흘러가는 그렇죠. 거고 일운 그거는 이제 왜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일운 뭐 사실은 이제 오늘의 운세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도 뭐 거의 한국에 있는 신문들은 거의 다 오늘의 운세를 내죠. 저도 뭐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예, 중앙일보 이제 오늘의 운세도 한 6년 내다가 지금 서울신문 저 논설위원으로 아하. 서울신문 저 운세를 쓰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냥 그거 띠별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셔야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게 하루하루의 운세를 뭐 사주에 맞추거나 오늘의 운세로 맞추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뭐 1년치를 좀 미리 받아볼 수 없느냐. 돈은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그래서 뭐 너무 잘 맞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책 한 권 나오겠는데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그냥 너무 하루하루에 저당 잡히면 내 삶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막 예측하려고는 하지 말고. 예. 하루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크게 뭐 1년 운이라든지 뭐 아까 말한 대운 10년 운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될까 뭐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점괘가 아니라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 쪽집게처럼 맞춘다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명이 똑같은데 그럼 50명이 다 똑같이 사느냐 그렇지 않죠. 뭐 우리 대표님 같은 사주가 똑같이 50명인데 50명이 똑같은 그러면 이 사회에 와서 있어야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이니까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죠. 또 하나 그 사주에 따라서 직업 운도 달라지나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 그렇죠. 직업 안 맞는 직업이 이게 또 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사주에는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게 있고 예. 또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육친이라는 게 있는데 육친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제 오행만 가지고도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인데 목은 좀 약간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 기질도 있고 배려적 기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용필 같은 경우나 김남길 같은 배우 같은 경우가 목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목 기질이 아주 강하니까 나름대로 뭐 이 기부도 많이 하고 김남길 같은 경우는 걷기 운동을 해가지고 또 뭐 해외에다가 돕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죠. 화 같은 경우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이고 화가 사주에 많은 사람들. 여름에 태어나고 뭐 낮에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가 많고 또 뭐 여름에 안 태어나서도 또 사주에 8글자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손흥민 같은 경우도 여름생이고 그다음에 추성훈이나 김병만 같은 경우도 김병만하고 추성훈은 연월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월일이 똑같으니까 추성훈은 유도와 격투기를 하는 거고 김병만은 똑같이 웃기는 거여도 몸으로 하는 웃기는 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열정과 모험과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또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역마살도 많으면서 토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되게 잘하니까 외교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사람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원리원칙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조화적인 게 있어요. 아주 이과적이죠. 어떻게 보면 MBTI로 보면 STJ 쪽이 많아요. STJ 완전 STJ 쪽으로 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원칙적이고 아주 완벽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개그맨이더라도 잘못한 걸 귀신같이 잡아내는 비판적 개그를 해요. 그래서 이경규, 박명수 이 사람들이 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주를 아세요? 예. 그러니까 박명수는 애기 이름을 제가 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럭 개그, 그러니까 비판 개그를 하는 것이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점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그 개그 스타일도 사주랑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예를 들어서 강호동 같은 경우는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럭버럭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활동적이고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개그를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겨울생이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과적 직업에 꽤 많은 편이죠. 컴퓨터나 뭐 이런 쪽에 IT나 컴퓨터나
뭐 이런 쪽에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생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적이기도 하고 반짝반짝하죠 아이디어가. 다만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하는 편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수가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많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신동엽 같은 경우가 사주에 수가 많은데 신동엽 같은 경우는 MC를 보더라도 뛰어댕기는 MC를 절대 안 봐요. 무조건 앉아서 하거나 스튜디오. 그냥 딱 서가지고 하는 MC를 보죠. 근데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는 맞으니까 싹 뛰어댕기면서 하는 MC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행별 똑같은 MC를 보더라도 오행별 성격에 따라서 다른 MC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그것도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게 사실은 사주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신동엽이 뭐 앉아서 하는 걸 안 하고 강호동처럼 몸개그를 한다라면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개그를 했으면 지금처럼 인기를 못 누렸을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야,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한테 너 그냥 책상 앞에서 연구해라 그랬으면 그 정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 손흥민은 화가 많으니까 싹 뛰어댕기는 걸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뛰어댕기는 거를 잘하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예. 손흥민한테 너는 뭐 사주가 그런 무슨 사주를 믿어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나 해 그랬으면 지금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성향도 잘 분석을 해야 되지만 사주도 같이 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혹시 그럼 교수님한테 예. 연예인이나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좀 많이 찾아오나요? 뭐 연예인들은 웬만한 연예인들은 제가 애기 이름을 거의 다 줬어요. 뭐 이병헌, 신동엽, 최수종, 김명민, 유재석, 뭐 그다음에 뭐 야구 선수 이승엽, 배영수, 뭐 그다음에 축구 정조국, 정성용, 뭐 다 나오네. 김원희 유도, 뭐 김미연 골프, 네네네네. 뭐 이렇게 웬만한 친구들은 뭐 요새 뭐 붐, 슬리피 이런 친구들 얘기도 제가 김동현 격투기 이런 친구들 얘기를 제가 다 줬으니까 뭐 웬만한 연예인들은 뭐 제가 애기 이름을 거의 다 줬다고 봐야 되겠죠. 또 궁금한 게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거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선거철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정치인은 막 선산도 옮기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죠. 뭐 일단 정치인들 신경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공무원처럼 이렇게 딱 월급만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런 걸 덜 믿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예인,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될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내가 거기에 줄 서야 된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될 상인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그 사람 줄 서기를 미리 빨리 가서 줄 서야 되니까 예.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오는 분들도 꽤 있죠. 요 뒤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써주시면 안 됩니까? 누군지? 다음은 누군지? 농담입니다. 진짜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인의 운명인데 근데 그거를 점 보듯이 앞으로 누가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사주팔자에서는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상대성이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있으면 사주라는 게 또 다른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나왔다, 세 명이 나왔다 하면 세 명의 사주를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잘해야 되는 건데 이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풍수가라든지 사주명리학자라든지 관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는 누구 대통령을 상담해줬어 이게 자랑이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세종대왕 같은 대통령 뭐 이런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진 대통령을 만드는 걸 자랑해야지 광해군 같은 대통령 뭐 만든다든지 연산군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대통령만 뭐 쪽지게처럼 맞췄으니까 자랑해야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정말 의사가 예를 들어서 잘 치료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네. 봐야 한다라는 거고.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